안녕하십니까.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좋은 날, 행복한 날입니다. 솜결보다 부드러운 여자, 김형숙입니다. 네, 저보다 더 부드러운 여자, 정솜결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오늘이 십시일강 219회입니다. 언제부터 했냐고요? 언제부터 했냐고요? 코로나 오고 나서 20년도 3월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재능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송결 대표님을 모시고 우리가 코로나 때 무엇을 배웠어요? 챗GPT가 나타났는데 챗GPT하고 우리를 퍼스널 브랜딩 할 수 있는 무엇이 있죠? 블로그. 블로그만 잘 써도 먹고 산다. 블로그 체험전이 아니라 블로그 체험도 하시고 블로그로 나를 PR을 해야겠죠. 알릴 것은 알리고 피할 것은 피하고. 그리고 송길 대표님이 대단하신 게 뭐냐면 저는 지금 한 3년, 4년 차잖아요. 4년 돼서 뭐 1,500명, 2,000명 되는데 우리 송결 대표님은 오픈 독방에 3, 4개월 만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블로그의 힘이에요. 블로그의 힘으로 그렇게 키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 오늘 정송결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을 블로그로 크게 키워가세요. 오늘 초보자도 괜찮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블로그로 나를 브랜딩 시켜서 나를 알려서 나에게 강의가 많이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더 많이 알려서 사장님한테 예쁨을 받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순결 꿈 성장방. 네, 우리 송결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인사, 네. 3번 한번 눌러주세요. 환영의 인사 3번. 다 끄고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네, 안인자님 감사해요. 네, 박선아님, 좋아요. 성수님, 감사합니다. 이네님, 좋아요. 와우, 역시 우리 용화 대표님은 3333 눌러주는 거 보니까 올해 아주 대박 날 것 같아, 대박. 3333, 좋아요. 삼삼하게 시작을 해봅시다. 동길 대표님, 네,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정말 낭낭한 목소리에 우리 낭독하시는 우리 김영숙 대표님의 목소리로 정말 귀가 호강하고 눈이 호강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혹시 잘 들리신가요? 잘 들린다 하면 채팅창에 우리 한번 손가락 운동 한 김에 2번 한번 남겨주시겠습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4년 3월 5일 정말 귀한 저녁 시간 8시 7분인데요. 약 1시간 동안 제가 챗GPT 또는 AI 다른 도구로 가지고 어떻게 블로그를 쉽게 쓰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 대표님 너무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예쁘다고요. 다 이게 우리 김영숙 대표님에게 낭독을 배워서 이렇게 목소리를 만들었습니다. 낭독하면 김영숙, 목소리 하면 김영숙. 기억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정인아 대표님 아까 들어왔을 때, 대표님 진짜 오랜만에 뵌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저희 방에 계셨다고 생각은 안 하고, 여기 김영숙 대표님 방인데, 낯이 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인연이 저희 방에서 이쪽으로 가셨네요. 근데 저희 방은 요즘 안 오시죠, 대표님? 그러니까 그러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제가 또 이런 또 우리가 만나게 된 인연은 돌고 돌아 또 만난다고 이렇게 또 정인혜 대표님을 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얼굴 뵈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고 제가 강의 중에 혹시 연결된 질문이면 답변을 해드리고요. 혹시 강의 내용과 조금 다른 질문이 있다면 강의 후에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우리 프로급인 블로그는 관계없습니다. 저는 지금 왕초보 대상으로 오늘은 1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쉽게
글을 쓸 수 있는지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다 알려드리려고 하고, 이 1시간 동안 이 강의만 듣고도 충분히 블로그를 쓸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드릴 테니까 이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대표님들, 나 이 시간 정말 참여 잘했다. 그런 말씀 나올 만큼 제가 준비했으니까 귀 쫑긋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0분 만에 AI 왕초보 블로그 쓰기. 제가 왜 AI라고 했냐면 챗GPT로 블로그 쓰는 부분을 알려드리긴 하지만 이제는 챗GPT가 약간 우리가 유료 버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유료보다는 무료로 쓸 수 있는 다양한 AI 도구가 있거든요. 저는 그 챗GPT도 활용하지만 리튼으로 블로그도 많이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들에게 포괄적으로 챗GPT 그리고 루틴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커다랗게 AI라고 말씀을 드리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부분은요. 간단하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정성결 그리고 제가 현재 정성결 꿈성장방 오픈톡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정성결 꿈성장방 오픈톡방을 운영하게 됐는지 잠깐 저의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왜냐? 오늘 블로그 강의인데 왜 오픈톡방 뭐 방장이라고 너의 소개를 하니?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블로그를 시작해서 오픈톡방을 운영하는 방장이 되어 있는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런 과정을 우리 대표님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의 소개가 끝나면 우리 대표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AI 도구를 가지고 블로그를 어떻게 쉽게 쓰는지,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블로그 안에서도, 네이버 블로그 안에서도 우리가 다양하게 글을 쓸 수 있는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기대 듬뿍 갖고 귀 쫑긋 하시며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소개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우리 김영숙 대표님이 늘 좋은 말씀만 하세요. 아마 우리 대표님들도 아시겠지만 항상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여실 때마다 낭낭한 목소리와 항상 대표님들 한 분 한 분 호명하시면서 밝은 기운을 주시잖아요. 저에게도 그렇게 기운을 주시는 저희 대표님입니다. 저는 올해 50하고 2살, 52살인 그냥 평범한 50대 엄마입니다. 그리고 문을 열면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그냥 50대 아줌마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잠깐 저의 과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4년, 5년 전 제가 47이 되었을 때부터 한번 거슬러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러기 전에 혹시 저랑 같은 친구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아까 제 나이가 50이라고 했는데 혹시 우리 함께 저를 포함한 21분의 대표님들 중에 저랑 같이 친구인 50대 친구분이 몇 분이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50대면 5, 우리 30대면 3, 60대면 6. 혹시 본인들의 나이의 숫자 한번 적어주시겠습니까? 아, 김영수 대표님, 50대셨구나. 저는 40대인지 아셨어요. 저의 동생인지 알았어요. 아, 저보다 이렇게 선배인 언니인 대표님도 계시고, 저랑 친구인 대표님들도 계시고, 저보다 조금 어린 대표님들도 계시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40 이상 이렇게 살아오다 보면 많은 인생사가 있잖아요. 한마디로 우리가 산전수전, 다양한 삶을 살아왔다는 걸 아마 공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47이 되었을 때, 물론 47이라는 나이에 그 이전에 산전수전 많이 겪었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제 삶 중에는 크게는 저도 교통사고로 크게 몸이 다친 일도 있었고, 또 중간중간 살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잘 극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나이 47이 되었을 때, 이 극복이라는 게 쉽지 않는 나이를 맞이하게 되더라고요. 이름하여 제가 우울증이라는 걸 겪었어요. 근데 기존에도 사실은 우울증을 겪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겪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그 강도가 우리가 강도가 있잖아요. 강, 중, 약. 47에 겪었던 우울증은요. 강도가요. 강이더라고요. 도저히 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하더라도 몸적인 부분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또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든 시기를 겪을 때였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하던 일이 어떤 일이었냐면 제가 청소년, 아동 관련된 상담 일을 했었어요. 상담 일을 하다 보니 많은 우울증을 겪었던 사람들도 만났을 거고 또 그걸 극복했던 사례들도 많이 알고 있었을 건데 그게 막상 제 일이 되다 보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첫 번째는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약을 조제를 받고 했지만 약물로 의존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저만의 루틴을 만들었어요. 이게 언제쯤 끝날지는 모르지만 우선 나의 몸을 내 스스로 건강을 되찾고 정신적인 부분이 힘든 것을 한번 차근차근 내가 다양한 좋은 영상 같은 게 많잖아요. 그런 정신적인 도움이 되는 명상에 관련된 영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보면서 극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딱 3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47에 몸과 마음이 아프고 나서 3년 후니까 50이 됐죠.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플 때는 나 혼자만의 세상에 있고 싶어 했던 사람이 몸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건강해지니 사람들과 어울려지고 또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재취업을 위해서 이력서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요, 생각보다 이력서를 제출한 곳에서는 연락이 오지 않더라고요. 한마디로 제가 채용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나름대로 경력과 나름대로 어떤 학력이랑 그런 게 충분한 것 같은데 왜 안 될까? 아무리 제가 답을 찾으려고 해도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연히 제가 알게 됐어요. 한 곳에서 제가 면접을 끝나고 나서 우연히 듣게 된 말이 있습니다. 50이란 나이가 결코 적은 나이는 아니죠. 50이란 나이가 같이 일하기에는 참 부담스러운 나이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때 알았어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제 나이가 50이라는 걸 알았지만 50이란 나이가 애모적으로, 숫자적으로 누군가에게는 정말 부담스러운 나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때 하필이면 또 저희가 한창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세상에 많은 이런 강의라든가 좋은 멀리서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을 줌이라든가 그걸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았잖아요. 그때는 저는 그런 밖으로, 세상 밖으로 가서 일을 하고자 하는 그것도 계속했지만 온라인 안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활동을 주로 했던 곳이 우리 김미경 강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MKYU 거기에서 활동도 했어요. 우리 앞에 계시는 김영숙 대표님도 거기 MKYU에서도 활동도 하시고 첼토링이라는 곳에서 리더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대표님? 맞습니다. 저도 거기 MKYO에서 그 첼토링이라는 곳에서 첼토링 리더라고 있어요. 거기에서도 활동을 하면서 온라인에서도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붙잡고 하려는 노력도 계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에서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온라인에서 기회를 알고 있을 때 누군가가 저에게 말을 했어요. 지인이. 저보고 송겨 씨 온라인에서 무언가를 하려면 이걸 해야 돼요 라고 말했어요.
땡땡땡을 해야 돼요라고 말했어요. 우리 대표님들 혹시 이 땡땡땡이 뭔지 한번 생각나는 대로 적어 주시겠어요? 온라인에서 돈 벌고 싶거나 활동하고 싶으면 이것을 해야 됩니다라고 저에게 지인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시작을 했어요. 과연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오픈 채팅방 블로그. 혹시 다른 대표님들은 어떤 거였는지 생각이 나시면 한번 적어 주시겠어요? 네, 정인혜 대표님 블로그, 또 혹시 다른 대표님들. 온라인에서는 이것을 해야 된다. 브랜딩, 브랜드와 블로그, 김영하 대표님. 또 한 분, 딱 한 분만. 뭐가 있을까요? 한 분. 그러면 제가 제 입으로 말하겠습니다. 여기 답변이 있긴 있는데 블로그였어요. 지인이 저보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지인은 이미 3년 동안 온라인에서 수익화도 하고 본인의 이름을 알리는 작가였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블로그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성공하신 분이 말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이 지금부터 2년 전이었어요. 2년 전에 저는요, 블로그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우리 혹시 함께하는 대표님들 중에 블로그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저처럼 2년 전에 저처럼 블로그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해야 되는데라고 고민하고 망설이신 대표님들 계실 건데, 제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 그래? 그럼 블로그를 시작하자. 그리고 저도 그때 블로그를 배웠고, 블로그를 배우는 과정에서 강사님이 매일매일 글을 올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일 일포죠. 매일매일 글을 올리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서로 이웃을 만드세요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블로그를 시작했고요. 매일매일 서로 이웃을 만들었어요. 저는요, 글을 쓰는 것을 가장 어려워했고요. 글 쓰는 소질이 나에게는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블로그 글을 쓰는데 얼마나 잘 쓰고 그렇게 쉽게 쓰지는 못했겠죠. 하지만 저도 아까 오프라인에서 어땠다고 그랬죠? 50대, 나이가 많아서 부담스럽다고. 그러면 세상이 나를 반겨주는 쪽으로 저는 이동하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충분히 내 50이란 나이에도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더 응원해주고 나의 값어치를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온라인으로 저는 문을 두드리고 그러기 위해선 저는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블로그를 하다 보니까요. 블로그도 글을 쓰는 거잖아요. 글을 쓰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뭔가 글을 쓰는 근력이 탄탄해지더라고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처음부터 운동을 잘하진 못하지만 매일매일 운동을 배우거나 운동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근육이 생기잖아요. 글도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글을 쓰다 보니까 근력이 생기더라고요. 바로 근력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면서 저는 어떤 것을 하게 되냐면 누군가가 전자책을 썼대요. 근데 저는 막연하게 저의 어릴 때 꿈이 있었어요. 책을 쓰고 싶다. 근데 일반 종이책은 아무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종이책을 써?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 전자책을 도전해보자. 전자책은 일반 종이책보다 분량도 훨씬 적대요. 한 24페이지에서 25페이지 정도만 쓰면 된대요. 글자 크기도 훨씬 큰 글자 크기를 쓰면 된대요. 그래서 저는 블로그를 쓰고 블로그로 글 근육이 탄탄해지면서 전자책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47살에 몸과 마음이 아픈 우울증이 걸렸고 저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극복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한마디로 저의 하루 루틴으로 우울증 극복한 저의 이야기를 전자책으로 썼습니다. 이건 보이겠지만 하루 루틴으로 우울증 극복하기라는 전자책을 딱 쓰고 나서 저는요, 또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블로그로 시작해서 글 근육이 탄탄해지니 전자책을 써보기로 했고, 전자책을 쓰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럼 나도 한번 종이책을 쓰면 어떨까? 또 한 번의 저의 욕심이 불끈불끈 솟아올라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종이책을 쓸 수 있는지 찾아보게 되고요. 또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블로그를 하고 전자책을 하고요. 1년 만에요. 종이책도 쓰게 됩니다.
처음 제가 쓰게 된 종이책은 글쓰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지금 2년 전에 나왔어요. 블로그를 시작하고 전자책을 하고 바로 종이책을 쓰게 된 저의 과정을 지금 들려드리는 거예요. 되게 짧게 됐어요. 1년 만에 됐습니다. 블로그의 힘이 이렇게 큽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은요, 저는요, 7권의 전자책을 쓰고요, 4권의 종이책을 쓴 정말 작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제 이름 정성교를 쓰면 당당하게요, 저의 프로필에는요, 작가라는 타이틀로 나와 있습니다. 옆에 채팅창으로 계속 정말 응원해 주시고 축하한다는 메시지 남겨주신 우리 김영수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블로그 하나만으로도 저는요, 저의 숨겨졌던 저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꿈을 이룬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대표님들도 각자의 어떤 꿈이 있어서 지금 이 강의를 저는 듣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분명히 블로그로 인해서 대표님들이 꿈꾸셨던 어떤 사업적인 수익화라든가 아니면 블로그로 인해서 저처럼 나 오래전에 나도 글을 쓰고 싶은 작가가 되고 싶었어 하는 대표님이 계신다면 분명 저는 제가 경험하고 제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은 이루어지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님들 한 분 한 분의 꿈을 저는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5라는 나이가요, 오프라인에서는요, 부담스러운 나이가 됐는데요. 온라인 세상에 들어왔더니요, 5라는 나이가요, 희망의 숫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픈톡방을 어떻게 알았냐면, 앞에 말씀드린 블로그를 시작하고, 전자책을 쓰고, 그 다음에 종이책을 쓰면서요, 온라인에서 계속 머물게 되다 보니, 오픈톡방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저는 오픈톡방을 이렇게 이끌어 주신 분이 저의 이제 안현숙 멘토님과 진아 메신저님인데 그 우연치 않게 제가 안현숙 대표님의 오픈톡방에서 매일매일 새벽에 독서 모임을 듣다가 오픈톡방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바로 오픈톡방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제가 언제 시작했냐면 2023년 1월 15일 날 시작했습니다. 정성결 꿈성장방 오픈독방을 시작하면서 제가 어떻게 온라인 세상에 들어왔냐면 제가 1년 동안 블로그를 배우고 경험했던 걸 가지고 왕초보에게 블로그를 가르치는 왕초보 대상 블로그 강사로 온라인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오픈독방에 대표로도 들어왔지만 블로그 강사라도 온라인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이 모든 게 저는 블로그로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어떻게 해서 블로그로 시작해서 또 어떻게 온라인 세상에서 성장했는지 저의 이야기를 짧게 들려드렸는데 이제부터는 저의 블로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는요, 2년 전에는 블로그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사람이었고 제가 블로그가 있었는지도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사람이요. 지금은요. 블로그 글이요. 거의 800개 이상이 넘어요. 800개 이상이 넘고요. 저의 이웃은요. 5천 명이 넘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성결 당신의 블로그는 언제부터 시작했어? 라고 누군가가 물어보신다면 제 블로그는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블로그를 시작하라는 지인의 말을 듣고 블로그를 시작했지만 블로그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고 했잖아요. 저의 지금 현재 사용하는 블로그는요. 지금 25살이 된 아들이요. 13살 때 저의 블로그를 가지고 저는 아니에요. 제가 만들진 않았어요. 저희 아들이 만들었어요. 저희 아들이 본인이 기타를 배우면서 기타 악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블로그를 저는 지금 쓰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블로그가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13살 된 아들, 지금 25살 된 아들이 12년 전에 만들어 놓았던 블로그를 저는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그 블로그로 저는 블로그 강사를 하고 있고요. 그 블로그로 인해서 저는 전자책을 쓰고 종이책을 쓰고
오픈톡방의 방장이 된 시발점이 됐어요. 혹시나도 우리 대표님들 중에 나 블로그 오래전에 했는데 다시 만들어야 돼?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걸 또 알려드리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새로 만드셔도 되는데 기존에 있는 블로그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님들 중에는 각자 명함들이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저는요, 블로그를 시작하고요, 저에게 정말 값진 명함을 받았습니다. 엄마라는 명함도 있고 예전에 직장에 다녔을 때는 그 직장에 맞는 명함도 받았을 건데요. 제 인생에서요 가장 큰 명함을요 블로그로 시작하고요 블로그로 성장하면서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받았냐면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에게는 아들이 있는데 저는 연년생인 두 아들이 있어요. 26살, 25살. 제가 블로그를 시작하고요. 전자책을 쓰고요. 종이책을 쓰고요. 그리고 온라인 세상에서 정성결 꿈성장방 오픈톡방을 운영하는 방장이 되고 이렇게 왕초보를 대상으로 한 블로그 강사가 되면서요. 저희 아들들이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는 되게 멋진 것 같다. 20대인 자신도 뭔가를 하기를 되게 주춤주춤한데 50대인 엄마는 되게 앞서가는 그런 것도 많이 하시고 되게 멋진 것 같아요. 저에게요, 이런 말을 해줬어요. 우리 함께 하시는 대표님들 중에요, 저처럼 엄마이거나 제가 아닌 저희 남편처럼 우리 김영숙 대표님 남편처럼 아빠인 대표님들이 있다면 분명히 가정 안에 자녀분들이 계신다면 저처럼 이런 명함 받고 계실 겁니다. 멋진 엄마, 멋진 아빠. 왜냐하면 지금이요. 화요일이잖아요. 지금 8시가 넘어가면 가정에 계시든 직장에 계시든 이 시간이면 다들 피곤할 시간이에요. 조금 TV를 보거나 소파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나만의 그냥 밥을 먹고 쉬고 싶은 시간인데 이 시간에도 나 뭔가를 배우겠다. 이렇게 온라인 안에서 줌으로 길을 쫑긋 하며 이렇게 보고 계시는 대표님들은 분명히 가정 안에서요. 나 멋진 엄마, 멋진 아빠라는 명함을 분명히 받고 계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보이진 않지만 제가 멋진 박수로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저의 블로그. 저는 50대, 아까 50대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 블로그를 시작하다 보면 블로그 안에 프로필을 이렇게 적잖아요. 많은 제가 블로그 강의를 하다 보면 이 프로필 적는 걸 되게 힘들어 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저는요, 대표님들에게요, 이 프로필 적는 거 너무 고민하지 말아라. 그냥 있는 대로 작성하시고 나중에 수정하면 된다. 뭐든지 우리는요, 고민하다가 안 하는 것보다 하다가 수정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처음에 프로필 그냥 제가 시작했던 거 그대로 적었어요. 그냥 50대에 저는 돈 공부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정말 기회가 된다면 책을 쓰는 작가가 되고 싶다. 막연한 저의 꿈을 이렇게 프롤로그에 적었어요. 근데요, 이 모든 꿈을 아까 말씀드렸죠. 블로그 시작하면서 이렇게 프로필을 적어놓고 나서요. 저 모든 꿈이 이루어졌다고. 아마 우리 김영숙 대표님이 새벽에 낭독 모임을 하시는데 그때도 아마 좋은 책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쓰면 이루어진다. 그런 책도 아마 하셨을 거예요. 제가 그전에는 그걸 제가 체험하지 못해서 책은 책일 뿐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체험하는 과정에서요. 정말 쓰면요.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 대표님들은요. 저랑 함께 하신 이 대표님들은 어디에 쓰시냐? 블로그에 쓰시면 됩니다. 블로그에 각자 원하는 바를 적으시면요. 그게요.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왕이면 프로필에 이렇게 우리 대표님들만의 꿈을 저처럼 적으셔서 꼭 이루셨으면 좋겠고요. 이루시면 저희 정성교 꿈 성장방 안에다가도 이루셨다고 꼭 한글이라도 나중에 적어주시면 제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이 위에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 이 책을 제가 예전에 낭독클럽 김영수 대표님
그 새벽 모임 저도 온라인 세상 모를 때 이 대표님 안에 들어가는 수강생이었거든요. 그때 처음 접했던 책입니다. 참 이런 귀한 인연으로 또 뵀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현재 정성결 꿈성장반 1378명이 함께하고 있는 오픈독방을 운영하고 있는 방장이고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핵심 가치가 있어요. 아무래도 오픈독방을 크게 운영하다 보니까 저만의 본질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늘 핵심 가치를 적고 있고 또 읊조리고 있습니다. 저는 배움과 성장과 나눔과 소통을 저의 핵심 가치로 가지고 있는 방장이고 대표입니다. 자, 이 말을 제가 빼먹었어요. 제가 이렇게 오픈 독방 운영하면서 가장 존경하고 우러러봤던 우리 십시일강 김영숙 대표님 방에서 이렇게 정말 처음 강의하거든요. 이런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렇게 제가 존경하는 김영숙 대표님의 그 방에 계시는 우리 대표님들 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저녁 시간 한 분 한 분 대표님 얼굴은 뵙지 못하지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앞에는 정성결 그리고 정성결 대표 저의 이제 이렇게 발전했던 모습을 이렇게 말씀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블로거로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챗GPT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서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부터 이거는 이제 소통입니다. 오늘 지금부터는요, 대표님들이요,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제 시간에 약 1시간 동안에 제가 블로그 글쓰기를 알짜배기를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대표님들이 제 강의만 듣고도 그냥 왕초보들 이미 뭐 베테랑인 블로그는 상관이 없습니다. 왕초보인 블로그인 대표님들은 글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다 알려드릴 테니까 그 대신 소통과 채팅창을 남겨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나 할 수 있다 그러면 1번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시간에 우리 대표님들 블로그 쓰는 거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남겨주십시오.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아, 블로그 쓰는 게 이렇게 쉽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제가요, 희망을 남겨드리겠습니다. 정인혜 대표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숙 대표님 짱입니다. 그리고 강혜숙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희자 대표님 너무 감사합니다. 박지원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용순 대표님 짱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요, 블로그를 제가 가르쳐주고, 제가 블로그를 지금까지 계속 하면서요, 블로그의 기본은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대표님들이 생각하는 블로그의 기본은 땡땡이다. 두 글자입니다. 이게 블로그 글쓰기 안에 있습니다. 자, 힌트 나갑니다. 제일 마지막에 꼭 이걸 해야 됩니다. 자, 블로그의 기본은 땡땡이다. 과연 무엇일까요? 한글입니다. 자, 우리 김용희 대표님 발행이다. 또 다른 대표님, 메일이다. 실행이다. 좋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또 한 분, 뭘까요? 블로그의 기본은 땡땡이다. 뭘까요? 소통이다. 네? 소통이다. 소통이다.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이제 소수니까요. 혹시 말씀하셔도 돼요. 와, 너무 멋집니다. 노출이다. 좋습니다. 이 모든 게 사실은요. 블로그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블로그의 기본은요. 뭐냐면요. 이겁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블로그를 쓰고 강의하면서 느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까 말씀해주신 대표님 크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강의하면서 느낀 것은 땡땡입니다. 땡땡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발액입니다. 맞아요. 발행입니다. 우리 대표님들 지금 이 순간부터 저랑 헤어질 때까지 그리고 헤어지고 나서 블로그를 쓰실 때요.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발행입니다. 발행. 결국은요. 블로그는요. 발행이 기본이고요. 발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은요. 챗GPT AI를 가지고 블로그 글쓰기라고 그랬잖아요. 글만 쓰는 걸 배워서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거 안 배워도 됩니다. 결국은 뭐가 있냐면 발행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발행을 하는 게. 물론 그 위에는 제대로 된 글쓰기, 그리고 내 글을 봐주는 사람에게 도움되는 글쓰기가 중요하지만, 우리 왕초보 입장에서는
좋은 글도 중요하지만 발행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블로그에서 발행키를 누를 수 있는 그것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맞아요. 제 말이 맞죠, 대표님? 자, 그렇다면요. 블로그, 제가 오늘 강의는 글쓰기잖아요. 네, 블로그 글 쓰는 부분을 알려드리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블로그는 네이버라는 플랫폼에 있는 그 곳이잖아요. 자, 네이버가 좋아하는 블로그 글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연애할 때를 생각하세요. 내가 연애할 때 남자든 여자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막 궁금해하고 그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블로그 글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로그 글쓰기를 잘 쓰려면 결국은 네이버가 좋아하는 그 플랫폼이 좋아하는 글쓰기가 어떤 건지 알아야 돼요. 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가독성이 좋아야 됩니다. 쉽게 글이 잘 읽혀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결국은 이게 우리가 블로그를 일기처럼 쓰지 마세요라고 했잖아요. 일기처럼 쓰고 내 사담이어도 마지막에 내 글을 읽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면 됩니다. 정보를 제공해 주면 됩니다. 그 글이 사담처럼 이야기 글이지만 마지막에는 뭔가 주제가 있는 글이어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글을 쓸 때 편안하게 내가 가독성 있게 쓰는 것이 중요한데 마지막에는 상대방이 읽었을 때 도움이 되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여러 권의 책을 썼다 그랬잖아요. 책을 쓸 때도 우리가 내 일상글을 쓰는 게 아니라 일상글을 쓰되 밑에 그 일상글 플러스 상대에게 강하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야지 글이 되잖아요. 블로그도 마찬가지거든요. 블로그도 일기처럼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일기처럼 쓰더라도 마지막에는 내 글을 읽는 사람에게 도움되는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정보이고 주제다. 그것만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거와 연결이 돼요. 정보라는 게 전문성이죠. 그리고 내 의견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제가 일기처럼 쓰셔도 됩니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블로그는 우리가 일반 의학적인 상식이 있는 뭐 의사나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저도 그냥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50대 평범한 주부였고 아줌마였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내 글을 읽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면 그건 전문성이 있는 거예요. 그 대신 내가 이 글을 쓸 때 내가 이거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보니까 도움이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내 의견, 내 생각 그거를 써준다. 왜냐하면 네이버가 좋아하는 글은요. 딱딱한 정보성 글을 좋아하진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읽고 글을 읽으면서 뭔가 정보를 얻어가는 그런 글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야만 또 내가 오래 쓸 수 있어요. 내가 글을 오래 쓸 땐 뭐가 있냐면 내가 정말 유능한 사람의 전문적인 글을 쓰려고 하면 내가 그걸 배우지 않으면 어려워요. 요새 AI 도구, 챗GPT 루틴으로 다양한 좋은 정보성 글을 내가 알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내 일상에서 내가 이걸 가지고 도움을 얻었거나 이걸 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내 글에 녹아내면 된다. 아셨죠? 자, 그리고 아까 정보성 글 안에는 이게 포함돼야 돼요. 결국은 내가 내 이야기지만 그래도 어떤 주제라든가 어떤 정보라든가 그게 일관적인 부분이 있으면 좀 더 뚜렷한 블로그의 특색이 보여지기 때문에 좀 내가 블로그 글을 쓸 때 예를 들어 확실한 뭔가가 있다면 내가 잘하는 게 있다면 거기에 관련된 글을 쓰면 훨씬 더 좋겠죠. 예를 들면 우리 십시일강의 우리 김영숙 대표님이 낭독을 하시잖아요. 그럼 낭독 관련된 글이라든가 목소리 관련된 글이라든가 그것을 내가 하고 있는 것에
첨부해서 좀 더 정보성 있게 글을 써주면 좋고, 난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 요리라든가 독서라든가 새벽 기상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늘 하고 있던 어떤 나만의 루틴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일괄적으로 블로그 글을 내가 주제를 정해서 작성하셔도 된다. 하지만 없다면 저는 처음에 없을 때 어떻게 시작했냐면 저의 남편과 저의 그냥 일상글을 적었어요. 일상글을 적었지만 그래도 저는 그 블로그 글을 가지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하고요. 또 이렇게 수익화도 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앞에 제가 블로그 그 네이버가 좋아하는 글 쓰는 거 3가지 알려드렸잖아요. 이거 조금 더 이렇게 포괄적으로 많이 썼지만 하나의 제가 팁이라면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혹시 챗GPT로 글 쓰는 방법 중에 이것까지 포함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적었어요. 송결표 3글 1감만 블로그에다가 정착하시면 블로그 글 쓰는 게 훨씬 더 가독성이 있으면서 남들이 보기 좋게 또 내가 글을 쓸 때 즐겁게 쓸 수 있다. 제가 이따가 송결표 3글 1감이 어떤 건지 알려드릴게요. 자, 시간이 거의 30분 이상 돼서 제가 이제 우리 대표님들이 궁금해하는 글 쓰는 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우리 대표님들 챗GPT나 AI 도구 리튼으로 블로그 글 쓰는 방법 알려드리는데 그거는 쉽게 알려드릴 수 있거든요. 빨리 알려드릴 수 있는데 제가 글을 쓸 때 이 시간에 우리 대표님들 정말 책임지고 글 쓰는 거 제가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활용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 하면 아시죠? 이거 하면 제가 좀 더 크게 해드릴게요. 저처럼 50대인, 60대인 분들이 있으면 잘 안 보이니까. 여기가 지금 블로그잖아요. 우리가 글을 쓸 때 글쓰기 들어가면 이렇게 블로그 창이 나올 겁니다. 글 쓰는 거. 그럴 때요. 블로그 글을 쓸 때 제가 이렇게 몇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가져왔냐면 한 10가지 정도만 우리 대표님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첫 번째, 블로그 글을 쓸 때요. 글을 쓸 때 우리가 어떤 거냐면 글자 크기, 그 다음에 글자 서체가 중요해요. 글자 크기랑 글자 서체가 중요한데 이 모든 게 어디 있냐면 다 여기 블로그 안에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여기 안에 이미 다 노하우가 있어요. 단지 우리가 몰라서 눈을 뜨고 봐도 그걸 활용할지 몰라서 안 했던 부분인데 오늘 이 시간부터는 우리 대표님들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시면 좋아요. 글자 크기는요. 여기 보면 자 여기가 밑에 하단이 있고 상단이 있어요. 하단에 가면 여기 보면 여기 제가 보이는 글자 여기 서체가 있는데 그 옆에 보시면 이렇게 많은 글자 서체가 있죠. 그 옆에 가면 글자 크기가 있습니다. 이 글자 서체를 누르면 여기 보면은 기본 서체부터 우리말 손글씨라는 글씨체가 있는데요. 내 눈에 봤을 때 이쁜 글씨체는 가독성이 없어요. 가독성이 있는 글씨체는요. 여기 나눔 고디, 나눔 명조, 나눔 바른 고디, 그리고 여기 마루부리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글자체를 선택하셔서 쓰시면 좋다. 여기 보면 다시 시작해. 어떤 대표님들은 우리말 손글씨가 이뻐요. 이쁘긴 한데 글을 보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글이요. 눈에 확 들어오지 않아요. 가독성이 오지 않아요. 제가 아까 블로그 글 쓸 때 3가지 팁을 알려드렸잖아요. 네이버가 좋아하는 글쓰기가 첫 번째가 가독성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가독성이 높은 서체. 저는 주로 마루부리를 쓰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눔을 쓰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 우리 여기 여기 서체 옆에 가시면 글자 크기가 있어요. 글자 크기에 보면 글자 크기도 11폰트부터 38폰트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16에서 19를 설정하셔서 쓰시면 좋아요. 그러면 글자가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아서 우리 대표님들이 글을 쓸 때 그리고 글을 읽는 분들에게 도움되는 글씨 크기다. 아셨죠?
여기까지 잘 듣고 있다 하시면 채팅창에 우리 0번 한번 남겨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우리가 블로그 글을 쓸 때요. 이왕이면 여기 안에 있는 걸 다 활용하시면 좋아요. 제가 글자 서치 알려드렸고요. 글자 크기 알려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가독성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가독성이 중요하냐? 블로그는요. 내가 읽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글을 쓰기는 하지만 내가 쓴 글을요. 우리가 이웃이라고 하잖아요. 서로 이웃이라고 하잖아요. 상대방이 읽고 있어요. 그래서 글을 읽는 사람에 대한 배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글을 쓰면은요. 제가 아까 송결표 3글 1감만 기억하셔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글감을 쉽게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미지. 우리가 이미지가 어떤 게 이미지일까요? 사진, 영상, 그런 게 이미지겠죠? 이 모든 게 사실은 여기 안에 블로그 안에 다 있어요. 어디 있냐면 제 마우스 보시면 이 오른쪽 마우스 가시면 글감이라고 있죠. 이 글감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 안에 사진부터 다양한 게 있는데 우리가 블로그를 쓸 때요. 여기 주로 많이 쓰는 게 사진. 사진을 클릭을 하면 여기에 이미 네이버에서 여기에 있는 사진은 블로그 쓰시는 분들이 다 쓰셔도 돼요 라고 이미 줬어요. 그래서 나 사진 없는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기 오른쪽에 블로그 안에 있는 글감 클릭하셔서 사진에 있는 사진을 여기 보면 검색어에 내가 블로그에 쓰려고 하는 사진을 검색어에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블로그 쓰는 것이 예를 들어서 건강에 관련된 거다. 그럼 건강을 쓰시면 여기 관련된 이런 사진들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 대표님들이 임의로 클릭하시면 되고 여기 숫자가 있는 거는 돈을 내는 거라고 적혀 있는 거니까 이건 클릭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돈 내지 않는 것도 이렇게 무수히 많은 사진들이 있는데 굳이 돈 낼 필요는 없죠. 아셨죠? 그렇게 해서 이 글감을 활용하시면 된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그냥 가면 우리 귀한 시간 함께하는 우리 대표님들에게 아쉽잖아요. 그리고 그래도 제가 왕초보 대상으로 블로그 하는 강사인데 이것만 제가 알려드리면 안 되겠죠. 맞죠, 대표님들? 다른 것도 알려드려야겠죠. 글감에 무료로 된 사진 사이트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픽사베이하고 언스플랫이라고 있어요. 픽사베이, 언스플래시. 근데 저는 대체로 픽사베이를 많이 쓰고 있어요. 픽사베이를 우리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 픽사베이가 이렇게 검색해서 나오고 거기에서도 유료로 쓰는 이미지가 있고 무료로 쓰는 이미지가 있는데 무료로 쓰는 이미지 많으니까 무료로 쓰는 이미지 다운받으셔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미 픽사베이라든가 이 블로그 안에 있는 글감은 무료로 써도 된다라고 이미 여기에서 허용을 해준 거니까 쓰셔도 돼요. 왜 제가 이걸 강하게 말하냐면 우리가 글을 쓸 때요. 혹시라도 다른 사람의 사진을 가져오거나 글을 가져오면 저작권이라든가 유사된 이미지라 그래서 혹시라도 그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료 사이트랑 여기 블로그에 있는 글감을 알려드린 이유는 여기에서는 써도 된다 이미 허용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곳에서 가져올 때는 꼭 출처를 남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혹시라도 아까 말씀드린 저작권이라든가 유사 이미지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아셨죠? 그리고 우리 AI 우리 보면은 챗GPT라든가 리튼에서도 내가 그림이라든가 이미지를요 말로 해서 만들 수 있는데 그 생성된 이미지를 가지고 이미지 글감에 사용하셔도 된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아까 방금 송교표 상글 일감이라고 블로그 글 쓰는 팁이라 했는데 그게 뭐예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알려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블로그 글을 쓰잖아요. 글을 쓰면 여기 이렇게 글을 쓰는데 내가 글을 언제까지 쓰고 이런 사진 이미지를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뭐냐면 제 이름이 송결이잖아요. 삼글이라는 거는 글을
일반 우리 대표님들이 무슨 글을 이렇게 쓰시면 끝까지 썼다 그거를 3줄, 3글이 3줄입니다. 글을 3줄 정도 쓰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여기 글감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여기 십자 표시 들어가시면 이모티콘이 있어요. 스티커, 이모티콘이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글감이라고 생각하시고 거기 안에 여기 글을 3개 쓰시고 그 밑에다가는 글감에 있는 여기 사진을 하나씩 첨부하셔라. 어떤 거든 이렇게 글을 3개 쓰시고 글감에 있는 이런 사진 하나 첨부하시고 또 글을 3개 쓰시고 이런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이모티콘 그런 걸 첨부하셔라. 그렇게 해서 글을 한 3줄에서 5줄 정도 쓰시고 발행키를 누르시면 가독성이 있는 글이 된다. 제가 가독성 있는 글까지 연결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발행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어요. 자, 방금 제가 이제 이미지까지 알려드렸고, 무료 사이트까지 알려드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요, 가독성이 있는 글 중에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글만 쓰면 재미가 없잖아요. 이 글 중에 여기 보면 우리 상단에 우리가 보면 블로그 여기 안에 보면 여기 이미 보석함이에요. 글을 쓰는 보석함이에요. 내가 이 보석함에 무엇이 있는지를 몰라서 보석함을 열어보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했을 뿐인데 이 보석함을 열어보시면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인용구라고 있습니다. 상단에 인용구가 있는데 이 인용구 안에는 되게 많은 게 있어요. 여기 보면 따옴표도 있고 또 여기 프레임이라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중간중간 우리 대표님들이 글을 쓸 때요. 이거를 인용구를 활용하셔서 내가 포인트 아니면 조금 더 주장을 하고 싶은 글에다가 인용구를 가져와서 거기에다 글을 쓰시면 훨씬 더 글이 생동감이 있고요. 훨씬 더 가독성이 있다. 그래서 인용구도 활용하셔라. 그래서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유료 강의할 때만 풀어드린 거를 지금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영숙 대표님, 십시일강 함께하는 대표님들이라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 아낌없이 지금 풀고 있습니다. 잘했죠, 대표님들? 자, 보이지는 않지만 잘했다고 우리 한번 고개 끄덕끄덕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느리거나 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조금 속도를 빨리 해서 해드릴게요. 왜냐면 식사하시고 혹시라도 약간 졸음이 오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니까 혹시라도 제 말에 조금 약간 졸음기가 와요. 그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목소리를 빨리 해서 우리 대표님들 졸음을 싹 달아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혹시 그러면 꼭 음소거 푸시고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제가 인용구까지 했고요. 인용구를 쓰는 이유는 아까 말했죠. 가독성. 그리고 포인트가 있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글을 쓸 때 인용구를 쓰기 때문에 글이 정리가 됩니다. 글이 정리가 돼요. 그렇게 해서 인용구를 사용하시면 좋고요. 또 여기 보시면 또 뭐가 있냐. 또 팁이 있습니다. 팁이 있습니다. 귀 쫑긋하고 들으십시오.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또 주로 사용하시는 게 여기 보면 상단에 큰 링크가 있고요. 하단에 똑같이 이렇게 동그란 모양 2개가 겹쳐 있는데 작은 링크가 있어요. 이 동그란 링크와 작은 링크도 잘 활용하면 되게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되냐면 우리가 글을 쓸 때 가독성이 있으면 좋지만 내 글이요. 노출. 우리가 보면 상위 노출이라고 하잖아요. 블로그 쓰는데요. 어떻게 하면 상위 노출해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데 왕초보인 제가 가르쳐드리는 왕초보인 대표님들에게는 제가요. 상위 노출 거기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 글을 못 쓴다. 발행을 못 한다. 그러니까 그런 건 하지 마시고 우선 글을 많이 쓰고 발행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발행을 하면 글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사람들에게 결국은 뭐가 있냐면 내 글이 상위 노출이 되려면요. 물론 상위 노출하는 팁이 있겠지만 왕초보의 입장에서 상위 노출은 뭐가 있냐면 내 블로그에 많은 내 글을 보는 사람이 오랫동안 2분 이상 체류를 하고 있으면 이 네이버에서 이 블로그는 좋은 글이 많이 있네. 그래서 사람들이 오랫동안 머물고 있네. 라고 인식을 해서 내가 발행하는 글이요. 상위 노출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아시겠죠?
체류 시간을 늘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글을 많이 쓰고 발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발행한 글이 많다면 여기에서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링크를 사용하시면 돼요. 이 링크가 상단에 보면 큰 링크가 있고 하단에 작은 링크가 있는데 우리가 이 링크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큰 링크는 어떤 거냐면 내가 글을 많이 발행을 했어요. 예를 들면 제 걸로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글을 썼어요. 근데 그 글과 비슷한 글이 제 안에 많은 글 중에 있어요. 있으면 제가 제 거 한번 블로그를 찾아가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챗GPT나 루틴을 가지고 글쓰기를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글이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글이 저한테도 꽤 많은 글이 있는데 이 글 중에 제가 챗GPT와 루틴을 가지고 쓴 글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안에 보면 검색을 하는 거예요. 우선 제가 한번 챗GPT 가지고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챗GPT 제가 어떤 글을 썼는지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챗GPT를 가지고 관련된 글들이 많은데 제가 예를 들면 챗GPT를 가지고 여기 기존에도 제가 10분 안에 블로그 글쓰기 강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한번 이 글을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글에 비슷한 내용인데 사람들이 좀 더 체류를 하기를 원한다 라는 생각에 이 글을 가지고 제가 여기 URL 복사키 있죠. 복사키를 누르고 확인키를 누르고 나서 여기 안에 제가 이제 챗GPT 관련된 글을 썼다는 과정 안에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큰 링크는 여기에 그대로 여기 보시면 큰 링크가 있죠. 큰 링크를 클릭을 하시고 제가 아까 복사했던 글을 여기에다 붙여넣기 하면 제가 썼던 블로그 글이 여기에 남겨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글을 지금 현재 쓰고 있고 이 글을 중간에 삽입을 하고 발행을 하면 내 글이 너무 좋아. 내 글이 너무 좋은데 혹시 여기 삽입된 큰 링크로 삽입된 이 글도 도움이 될 것 같네? 그러면 또 클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글을 보는 사람이 내 글을 보는 체류 시간이 늘까요? 줄어들까요? 우리 대표님들 음소거 풀고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내 글을 보는 시간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나죠. 늘어나요. 맞아요. 내 글을 보는 체류 시간이 늘어나면 왕초보 블로그 입장에서는 내 블로그 글이 좋다라고 네이버에서 인식한다. 내 글이 2분 이상 체류 시간이 많다 하면 상위 노출이 될 확률이 높다. 이해되셨나요? 이해됐다 하고 우리 대표님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큰 링크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작은 링크는 어쩔 때 사용하냐? 여기 보면 하단에 있는 이 작은 링크는 큰 링크는 내 블로그 글이 이렇게 탁 눈에 보이도록 하고요. 작은 링크는요. 어떤 거냐면 나는 그냥 예를 들어 똑같이 10분 안에 블로그 글쓰기 무료 특강 후기 이렇게 적었는데 이거를 그대로 클릭을 해서 여기 안에 제가 아까 링크 가져왔던 여기 안에 이 글씨 안에 보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글씨를 클릭을 하셔서 블로그 설정을 한 다음에 작은 링크에 클릭을 하시고 아까 제가 링크 복사했던 것을 여기에다 붙여넣기 하시고 클릭을 하면 여기 색깔이 바뀌셨죠? 아까 검정색이었는데 색깔이 이거 바뀌었다는 거는 여기 링크가 여기에 저장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행키를 누르면 여기 글자를 클릭을 하면 제가 썼던 블로그 글 안으로 자동적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러면 또 체류 시간이 늘어난다. 이렇게 큰 링크, 작은 링크를 활용하시면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썸네일 활용법은 어떤 거냐면 제가 구도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블로그 글쓰기를 하면 카테고리가 있어요. 카테고리가 있는데 카테고리를 하다 보면 우리가 글을 쓰다 보면 이렇게 눈에 확 띄는 글들이 있잖아요. 글들이 있는데 글만 있는 것보다는 이미지라든가 사진이 있으면 좋은데 그 썸네일을 우리가 미리 캠퍼스라든가 캔바에서 많이 만드시는데 그 썸네일을 만들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카테고리에 내가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카테고리에 내가 일괄적으로 쓸 수 있는 썸네일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정보성 내가 카테고리다. 아니면 일상글 카테고리다. 그러면 정보성 카테고리에 쓰는 썸네일 하나. 그 다음에 일상글 쓰는 카테고리에 쓰는 썸네일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글만 바꾸셔서 활용하시면 훨씬 더 다른 사람들이 내 블로그를 볼 때 눈이 훨씬 더 깔끔하게 보이니까 정돈된 느낌이 있으니까 썸네일을 그렇게 만들어서 활용하셔라. 주제별로 썸네일을 만들어서 활용하셔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사진이라든가 했을 때 우리가 저작권이라든가 유사 이미지 요새 강화됐으니까 그거 할 때마다 출처 꼭 남기셔서 적으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블로그 금치거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넘어갈게요. 그리고 발행을 할 때요. 우리가 뭐가 있냐면 우리 초보 블로그인 사람들은 글 쓰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너무 글이 내가 예를 들어서 앞뒤가 안 맞거나 글자체가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블로그 안에 보면 마지막 하단 쪽에 맞춤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발행하기 전에 맞춤법을 클릭을 하셔서 수정을 하셔서 그 다음에 발행을 하셔라. 근데 하나 아실 거는 여기가 맞춤법이 최대한 우리 글자라든가 간격이라든가 수정을 해주지만 가끔은 글씨를 여기 자체에서 임의대로 수정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글자랑 다르게 수정이 되는 사례들이 많으니까 꼭 한 번씩 맞춤법을 사용하셔도 한 번씩 읽어보시고 발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이 네이버 안에서, 블로그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글쓰기 팁,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도 왕초보 충분히 블로그 글쓰기 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렸고요. 이제 우리 대표님들이 기다리는 그 챗GPT로 블로그 쓰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구두로 알려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간단하면서 쉬우니까. 이것만 지금 알려드린 제가 근 10가지만 활용하시고 챗GPT AI는 뭐가 있냐면 내가 글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될지 정보성 글인데 이 글을 내가 기존에는 여러 군데에서 네이버를 검색해서 가져오거나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것을 한 번에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니까 쉬워요. 그래서 그 방법만 지금 알려드리면 우리 대표님들 쉬우니까 제가 그 방법론만 알려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제가 오늘은 AI 챗GPT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챗GPT는 나 챗GPT 혹시 안다 하시면 우리 대표님들 1번 한번 남겨주시겠습니까? 워낙 우리 작년부터요. 챗GPT가 많은 분들이 듣고 알고 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선 제가 구두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리튼까지 어떻게 블로그 글 쓰는 걸 우리 대표님들이 가져와서 쓸 수 있는 것까지 알려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챗GPT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공지능, 검색 엔진,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장 쉽게 생각하시면 똑똑한 나만의 비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똑한 나만의 비서다. 그리고 챗GPT와 리튼의 차이는 똑같은 인공지능이지만 그 챗GPT는 우리나라가 아닌 세계에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AI 도구이고 리트는 쉽게 우리나라 언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기 쉽게 만든 인공지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활용하는 방법은 크롬에 들어가셔서요. 누챗 들어가시면 되고 누챗 들어가면 오픈 AI라고 아니면 오픈 AI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저는 그 요새는 챗GPT가 보면
우리가 유료화를 써가지고 유료화가 훨씬 더 다양한 어떤 질문이라든가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은데 저는 우리 왕초보 블로그 글 쓰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거 우리가 유료를 할 때 한 25,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 비용 안 쓰시고 우리 아까 말씀드린 루틴은 한국에서 만든 그 인공지능이니까 그거를 활용하셔도 좋으니까 제가 그걸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챗GPT 같은 경우에는 유료화가 돼서 기존에 있는 3.5보다는 4.0을 쓰면 좋은데 4.0이 유료로 돈을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우리 대표님들이 알고 싶은 정보가 유료로 써야지 많이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유료보다는 무료로 할 수 있는 루틴으로 제가 알려드리는 글쓰기로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똑같아요. 혹시라도 챗GPT를 활용하시더라도 제가 루틴에서 활용하는 방법처럼 똑같이 질문하시고 답변 받으시면 좋은데 그 챗GPT 혹시 3.5 무료 버전도 쓰신다 하시면 우리 챗GPT 아까 말씀드린 여기 그 아까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여기 밑에 보시면 하얀 박스가 나와요. 여기가 우리가 보면 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는 공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질문지가 우리가 유식하게 말하면 프롬프트라고 해요. 결국은 이제 질문, 여기야 프롬프트가 질문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챗GPT한테 제대로 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으시면 되는데 질문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챗GPT나 루틴이나 AI 도구한테는 쉽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얻고자 하는 정보에 대해서요. 뭐가 있냐면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약간 수치화를 해서 질문을 하시면 우리 대표님들이 얻고자 하는 답변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예시로 질문을 여기 챗GPT한테 한번 해볼게요. 저는 50대이고 그리고 요즘에는 약간 무릎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50대 여성인 내가 무릎이 좀 아픈데 혹시 도움받을 수 있는 운동법이 있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수치화되면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50대야. 근데 이 챗GPT나 AI 도구한테 제가 질문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질문하시면 좋냐면 아까 똑똑한 비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편안한 비서한테 내가 질문하는 것처럼 아니면 똑똑한 친구한테 내가 물어보는 것처럼 편안하게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챗GPT야, 아, 비디오가 꺼졌네요. 비디오가 꺼졌네요. 잠깐만요. 괜찮아요. 그냥 하시면 돼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도 모르게 꺼졌네요. 아, 얼굴을 너무 들이매가지고. 자, 그러면 어떻게 질문을 하시냐면 그냥 친구처럼 편안하게. 얘는 이제 챗GPT니까 저는 그냥 챗GPT라고 부를게요. 챗GPT야, 나는 50대 여성이야. 요즘은 어, 걸어 다니면 무릎이 아파. 50대인 여성이 무릎에 도움받을 수 있는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 아까 구체적이고 명확하면서 수치화라고 했잖아요. 운동 세 가지만 알려줄래? 자, 이렇게 물어보고 클릭을 하면 얘가 답변을 해줘요. 자, 보이시죠? 물론이죠.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알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세 가지를 알려줬어요. 이런 질문법은 어떤 AI 도구, 제가 아까 챗GPT뿐만 아니라 유튜브도 있어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질문하시면 돼요. 이렇게 조금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을 편안하게 똑똑한 친구에게 물어본 것처럼 조금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수치화. 결국은 뭐가 있냐면 이 프롬프트는 똑똑한 친구인데요. 질문을 할 때는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가 알아듣도록 조금 세세하게 질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 대표님들이 알고자 하는 답변을 정말 많이 알 수 있다. 그게 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똑똑한 친구인데 이 친구를 활용하는 것은 누구 몫이냐면 내 몫이에요. 그 내 몫은 뭐냐면 제가 질문을 잘해야 돼. 근데 질문을 잘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이 챗GPT가 똑똑한 친구이긴 하지만 질문을 할 때는 10살 아이라고 생각하셔서 이 아이한테 정말 세세하게 물어본다고 생각하시고 질문을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대표님들이 풍요로운 답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챗GPT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답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내가 블로그 글을 쓰냐? 이걸 가지고 그대로 가져와서 복사를 하시면 돼요. 그대로 이걸 복사를 하셔서 이걸 가지고 그대로 블로그 글로 쓰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그 네이버 블로그는 우리가 보면 네이버도 AI잖아요. 기계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이 네이버 블로그는 아까 우리가 사진도 유사글은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글도 누군가에게 베껴오거나 가져온 글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 글을 가져왔지만 이 네이버가 모르도록 이거를 우리가 약간 속임수를 해야 돼요. 어디다 하냐면 우리가 보면 메모창이라고 있거든요. 우리 구글 여기 3 잠깐만요. 글을 어디다 가져오시면 좋냐면 메모창에 가져오셔서 메모창에서 한번 저장을 하시고 그 글을 내 블로그 글로 가져오시는데 그 글을 가져오셔서 그대로 쓰시는 게 아니고 조금 다듬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챗GPT가 쓴 글이 좀 더 딱딱하고 또 우리가 내가 늘 쓰던 블로그 그 글하고 좀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복사를 하시고 나서 한 번 더 우리 대표님들이 내가 원하는 글을 챗GPT에서 불러와서 가져오시면 그걸 좀 다듬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듬어서 그 글을 가지고 응용을 하셔서 발행키를 누르고 블로그 그 글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제가 말하는 게 이해가 되셨다 하시면 우리 채팅창에 7번 남겨주시겠습니까? 네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제가 아까 그 뉴튼도 똑같이 활용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똑같이 질문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근데 저는 주로 요새 챗GPT보다는 뉴튼을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혹시 우리 대표님들 중에 나 뉴튼 알고 있다 하시면 채팅창에 1번 남겨주시겠습니까? 오, 역시 우리 김영수 대표님 방에 계시는 대표님들은 도구를 다 잘 사용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메모장을 못 찾고 있었는데 김영수 대표님이 알려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그 루틴에서도 똑같이 우리 대표님들, 왜냐면 나 루틴 모른다 하시는 대표님들은 그러면 검색창에 들어가셔서 네이버 검색창에 들어가셔서 루틴을 쓰시면 돼요. 구글이라든가 그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루틴을 우리 글로 쓰셔가지고
이걸 그대로 클릭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렇게 루틴이 나오고요. 질문하는 방법은 똑같고요. 이 아까 챗GPT랑 루틴이랑 비슷해요. 여기 보시면 우리 챗GPT도 밑에 칸에 우리가 질문을 하는 칸이 나왔잖아요. 여기도 밑에 아래 칸에 보시면 질문지, 우리가 한마디로 프롬프트라고 하는 질문하는 여기 검색창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여기다 작성하시면 돼요. 내용은 똑같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수치화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까 미리 이런 걸 물어봤어요. 대표님들 오늘 강의하기 전에 제가 아까 50이 넘어가니까 무릎이 아파서 얘한테도 똑같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물어봤냐면 무릎 통증에 똑같이 50 여성인 내가 무릎이 너무 아파. 그런데 이 친구에게는 제가 천연 식품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거 5가지만 알려줄래? 라고 물어봤어요. 아까 챗GPT는 운동하는 법 물어봤잖아요. 여기다가는 먹는 식품을 이렇게 5가지 알려줘 라고 물어봤더니 5가지가 생선, 감자, 고구마, 견과류라고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챗GPT를 활용할 때 또 내가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더 내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다 하시면 그 밑에 칸에 내려가셔서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좀 더 구체적이고 필요한, 지금 당장 필요한 천연식품 3가지만 내가 지금 50대인 내가 먹어도 도움이 되는 거 3가지만 알려줄래?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을 하셔도 답변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챗GPT나 루틴이나 이렇게 활용하시면 우리 대표님들이 알고 싶은 것을 계속 이 친구들은 똑똑한 친구니까 알 수가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마법 같은 친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우리 대표님들이 만약에 블로그 글 쓰는 거, 정보성 글 쓰는 거 아니면 내가 다양하게 어떤 글을 쓰는데 어렵다 하시면 활용하셔도 좋고 이렇게 활용하시면 블로그 글 쓰는 게 10분만 해도 충분히 쓸 수 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도움이 되셨을까요, 대표님들? 고맙습니다. 저희 긴 시간 8시부터 9시 21분 약 1시간 이상 해드렸고요. 제가 약속된 1시간 동안 이렇게 포인트만 찝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챗GPT나 루틴을 가지고 글을 쓴 거는 그대로 가져오셔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제가 네이버 안에 있는 블로그 안에 있는 다양한 우리 글씨체, 글자 크기, 그 다음에 인용구 활용하셔서 멋지게 한 번 더 이렇게 우리 대표님만의 글로 만드셔서 맞춤법까지 검색하셔서 발행키를 누르시면 우리 대표님만의 한글 블로그 한 편의 글을 작성하신다. 이 정도면 쉽고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했던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대표님들 음소거 푸시고 아니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고요. 제가 우리 대표님들에게 전할 말씀이 있습니다. 반가운 꽃 소식이 있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우리 대표님들 이렇게 강의했던 거 혹시 도움되고 많이 그러셨다면 우리 강의하는 강사님들은 사실은 이렇게 강의 들으셨던 대표님들의 후기가 사실은 사랑이고 어떻게 보면 아 내가 강의했던 보람을 느낀다라는 기쁨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십시일강 대표님 김영수 대표님 방하고 저희 정성결 꿈 성장방 제가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거기에다가 2줄 이상 오셔서 그 후기 남겨주시면
블로그에 도움되는 블로그 아까 제가 무료 이미지 사이트 이거 말고도 다양한 이미지 무료 사이트 있거든요. 그거 모아놓은 소책자하고 블로그 글 제목 우리가 제목을 쓸 때 되게 힘들어 하시잖아요. 근데 조금 다른 사람들이 후킹할 수 있는 제목 후킹 썸네일 소책자 제가 블로그에 관련된 거 우리 후기 쓰신 대표님들에게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저희 십시일강 정성교육 꿈 성장방 후기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개인정보가 강화돼가지고 거기 밑에다가 이메일 주소 남겨주지 마시고요. 제 거 채널톡 남겨드릴 테니까 후기 남겨주신 대표님들은 채널톡에다가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그 이메일로 오늘 준비한 후기 선물 블로그 무료 이미지 사이트 그 다음에 후킹 썸네일 소책자 2개 그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이렇게 하고요. 또 하나 대표님 제가 채널톡 이곳에 남겨주세요. 채널톡 채팅창에 남길까요? 네네. 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요. 꼭 후기 남겨주셔서 우리 대표님들 블로그에 도움되는 소책자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줄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다른 데는 5줄 쓰라고 하던데. 아니, 또 요새는 너무 글 쓰는 걸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2줄 이상 써주시면 감사하죠. 대표님들이 또 오늘 강의 너무 좋았다 하시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나겠죠. 저는 오픈톡방 정성결 꿈성장아 블로그로 이렇게 성장하면서요. 매일매일 아까 저의 핵심 가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의 또 사명이기도 해요. 나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싶은 50대인 저 같은 평범했던 여성들에게도요. 저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삶의 목표 방향을 잡으며 삶이 풍요롭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이고 싶습니다. 우리 대표님들에게도 오늘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함도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전라남도 광양인데요. 아직도 여기는 좀 찬바람이 불긴 하지만 조금씩 봄바람처럼 매화꽃도 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에게 저만의 좋은 소식 준비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맞아요. 우리 대표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의 이제 유료 강의를 한번 홍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요. 제 강의 후기 아까 선물 받으시려면 꼭 저희 십시일강 정성결 꿈성장방 후기 남겨주시면 제가 후기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저는 이 책을 참 좋아합니다. 이민규 작가님의 실행이 답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98쪽에 보면요. 당장 실천하라. 제일 적당한 때는 지금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대표님들 중에 제가 오늘 1시간 20분 정도 함께 하면서 나름대로 블로그 글 쓰는 거에 조금 이 시간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알고 있는 팁을 다 알려드리긴 했지만 조금 나 왕초보 블로그 2024년에는 좀 도움 받고 싶다 하시면 제가 준비하고 있는 유료 강의 한번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유료 강의도 제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소개해도 괜찮죠, 김용숙 대표님? 네, 해주세요.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님도 질문 있으면 제가 유료 과정까지 알려드리고 질문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의 유료 과정은 어떤 거냐면요.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아동과 청소년 관련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아이들 눈높이로 이렇게 가르쳐주는 일을 했기 때문에 제 수업은 좀 쉽고 그리고 좀 제가 50대이고 정말 블로그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딱 그런 분들의 마음처럼 그 마음을 또 알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알려드리는 강의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이번에 제가 했던 건 뭐냐면 온데이 왕초보 블로그 정복 프로젝트입니다. 말 그대로 온데이 딱 하루 만에 블로그 정복할 수 있는 거. 오늘은 이제
블로그 글 쓰는 거 좀 필요한 것만 알려드렸지만 이 유료 과정에서는 조금 더 세세하고 또 AI 도구에서 그 챗GPT라든가 루틴을 가지고 아까 질문법은 제가 질문을 잘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도 기본이긴 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질문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나도 하루 만에 블로그 왕초보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온라인에서 왕초보 블로그 이렇게 강의도 하고 있고 1,300명 이상이 되는 오픈 독방을 저는 3개월, 4개월 만에 만들었어요. 그 많은 노하우가 있고 또 오픈 독방을 하면서 결국은 수익화도 했어요. 우리 다 좋아하는 돈도 벌고 있는데 그 찐 노하우 제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자, 강의는 언제 하냐면 3월 11일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녁 8시부터 약 2시간 정도 시작해서 완전히 뽀개 드릴 거예요. 어떤 거냐면 블로그 이해, 그다음에 블로그 우리가 보면 막 설정하고 스킨 레이아웃 하는 거 되게 힘겨워하는데 쉽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탁탁 제가 집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세부 디자인하고 카테고리는 우리 왕초보들은 사실은 카테고리 많이 만들면 안 돼요. 2개에서 3개 정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블로그는 글만 쓰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미지가 필요한데 우리가 내 사진이 아니어도 아까 글감을 활용하라고 했지만 그 글감을 또 그 글감이 다른 사람들도 많이 쓰잖아요. 근데 나만의 글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팁을 제가 알려드리죠. 하지만 어떻게 알려드려요? 쉽게,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블로그는 글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제가 이웃이 5천 명 정도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웃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서로 내 글도 읽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즐겁게 글을 쓸 수 있고 또 내 글을 읽어주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면 나중에 우리 대표님들이 뭔가 수익화하는 구도를 만들 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웃을 빨리 만들 수 있는 방법, 3개월 만에 3,000명을 만들 수 있는 꿀팁 알려드리는 온데이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제가 블로그로 시작해서 전자책도 쓰고 종이책도 쓰고 그다음에 이렇게 블로그 강사 그리고 오픈 독방 방장이 됐잖아요. 결국은 제가 지금 돈 벌고 있잖아요. 블로그로. 그래서 블로그 하나로 돈 버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강의 내용은 이렇게 10가지 정도 있고요. 혜택은 녹화본. 저희 이제 온데이 클래스 20만 원 상당의 녹화본 제공해 드릴 거고 혹시 바쁘시면 녹화본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고요. 혹시 바쁘시면 제가 1대1 또 맞춤 컨설팅 해 드리니까 그때 충분히 혹시 못 하시는 거 제가 알려드리고 보강해 드리니까 염려하지 마시라. 제가 블로그 왕초보 비법 맞춤 컨설팅이 사실은 유료로 제가 10만 원을 받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저희가 혜택을 받고 있고, 제가 지금 계속 정성교 꿈성장방이라는 오픈독방 방장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오픈독방 제가 사실은 이거 컨설팅을 저는 20만 원 받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번에 수강하시는 대표님도 혹시 오픈독방 나 운영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정성결 대표가 3개월, 4개월 만에 1,000명이 됐다는데 분명 꿀팁 있겠잖아요. 그 꿀팁 나 궁금해요 하시면 정말 20만 원 내고 저의 꿀팁을 받아가신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대표님들은 정말 운이 좋으신 대표님들이에요. 복 받으신 대표님. 이 모든 거 블로그 관련해서도 우리 맞춤식 컨설팅 받을 수 있죠. 또 오픈톡방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모집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수익화를 하는지 그것도 할 수 있는 혜택을 제가 다 드린다. 이것만 해서도 굉장하죠. 저는 굉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혜택만 해서도 우리 녹화본 20만 원 상당,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금 제가 유료 블로그 컨설팅을 10만 원 받고 하고 있는데 10만 원에다가 유료 제가 오픈 독방 이것만 해서 20만 원 받고 있거든요. 50만 원이다. 근데 온데이 이 클래스는 어떻게 한다? 제 블로그 강의가요. 좀 고가입니다.
자, 원래 정상가가 20만 원이거든요. 왜냐면 남들 3주, 4주 하는 걸 저는 이렇게 한 킬로 해버리거든요. 한 킬로. 그 대신 필요한 것만. 그리고 쉽게. 20만 원인데 제가 20만 원을 다 받으면 저를 초청해 주신 우리 김영수 대표님, 제가 존경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오픈톡방을 몰랐을 때 제가 김영수 대표님의 새벽 낭독 모임의 수강생이었던 제가 이 자리까지 왔고, 제가 오픈톡방 1년 전에 오면서 많이 의지하고, 제가 정말 존경하는 대표님 방인데 이 금액으로는 좀 안 될 것 같아서 얼마를 할까 고민을 했어요. 17만 원 할까?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제가 7만 원을 책정을 했는데요. 제가 이 강의를 들어와서 김영수 대표님 그 말씀 하셨어요. 대표님, 그래도 나를 존경하고 나를 좋아한다는데 우리 함께하는 17강 대표님들 블로그 왕초보인데 조금 더 할인해주면 안 되냐라고 또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들어오자마자. 이미 저는 7만 원도 제가 솔직히 큰맘 먹고 한 거였거든요. 어떤 금액을 말씀하셨냐면 보이시나요? 숫자 5, 5만 원. 5만 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고민을 했지만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원래 제가 이 7만 원도 오늘 자정 12시까지만 제가 신청받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만 원 자정까지입니다. 오늘 저희 12시까지 여기 보시면 계좌번호 있습니다. 이 계좌번호에 여기는 이제 올리버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잖아요. 원래 7만 원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우리 17강 대표님들 이 시간에 오신 분들 정말 뭔가 블로그에 대해서 제대로 좀 배우고 싶고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좀 깎아주세요, 깎아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 낭낭한 목소리로. 주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5만 원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려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대표님들, 정성일 대표 오늘 무료 강의도 들어보니까 정말 괜찮은데, 근데 원데이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오픈톡방에 대해서 나 관심이 많았는데, 그래 오픈톡방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고 좀 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수익화가 나는지 요새 오픈독방 수익화 과정 되게 비싸잖아요. 뭐 30만 원, 40만 원, 어떤 건 100만 원 넘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실제 지금 현장에서 오픈독방을 운영하고 있고 3개월 만에 1000명이 되고 수익화를 지금도 하고 있는 정말 저 나름대로 오픈독방에서 그래도 유능한 대표입니다. 그런 대표에게 팁을 알 수 있는 기회라면 완전히 대표님들 정말 운이 좋은 거라고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대표님들은 신청하시면 되고요. 여기 신청 폼은 우리 김영수 대표님께서 줌에 남기셨으니까 여기 밑에 보면은 7만 원이라고 하지만 오늘 자정까지 입금하신 대표님들은 5만 원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대표님들 감사하고요. 아까 제가 나이 이렇게 채팅창에 남겨달라고 말씀드렸을 때 40대, 50대, 60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40대인 저보다 어린 대표님, 50대인 저랑 동갑인 친구인 대표님, 60대인 저보다 선배인 대표님들, 인생 한 개국 행보고 한 개국 사시느라고 너무 애쓰셨고요. 정말 대표님들 삶에 제가 봤을 때는 남이 아닌 내가 참 잘 살았다 스스로 이렇게 응원해주고 지지해주시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귀한 시간 저랑 함께 해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듣고 또 17일간 김영수 대표님께 이 시간은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듣고 저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동결 대표님이 여러분 강의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차분하게 예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 보셨나요? 또박또박 알아듣기 쉽게 어떠셨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강의였어요, 사실. 블로그를 써야지 돈을 벌죠. 블로그를 안 쓰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제가 또 우리 송길 대표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유는 칭찬을 아주 잘하죠. 그리고 내가 알기 쉽고 꼭 필요한 강의만, 꼭 필요한 것만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블로그 강의만 해도 몇십만 원 이렇게 하죠. 근데 사실 가보면은 별거 없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채널톡에다 남겨주시고 여기 질문 하나 주셨던데 챗 GPT로 물어봐서 작성해서 올리면 되겠네요. 우리 하연수 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후기를 챗 GPT한테 물어봐서 어떻게 올릴까요? 궁금하네요. 하연수 님 지금 한번 물어봐 주세요. 지금 한번 물어봐 주셔가지고 하시면 좋겠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공부가 되겠네요. 네네. 우리 이렇게 화면 켜주신 우리 조혜숙 대표님, 그래도 어떻게 보면 대표님 1시간 반 정도 정말 소중한 시간인데, 이 시간 참여하신 거 어떠신가요? 괜찮았다. 나 참여하길 잘했다. 그런 생각 드신가요? 네, 아까 김영숙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차분하고 제가 후기에다가 썼거든요. 차분하고 후기를 벌써 똘망똘망, 쓰셨어요? 네, 똘망똘망하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목소리도 좋은데 발음도 똘망똘망 하셔서 듣기도 좋고 마음도 차분하고 좋았고 저렇게 강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저렇게 강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연습 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대표님 감사합니다. 아깝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저 무슨 생각이냐면요. 50이 넘어서도 똘망똘망하다는 말을 들으니까 팔딱팔딱 뛰고 싶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오픈톡방도 운영하고 강의도 하지만 저희가 요즘에 강의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 참여하는 그 시간이 그 참여하시는 대표님들에겐 정말 소중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네. 시간이 아깝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이 어떤 말보다도 귀하고 정말 보석 같은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숙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안수 이 대표님. 좋은 강의 고맙습니다. 듣게 해주셔서. 네, 감사해요. 한여름입니다, 지금.